네. 저희 인포뱅크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 기관이고요. 뭐 2016년부터 투자해서 현재까지 한 200여 개 넘게 저희 초기 스타트업 투자하고 있고, 작년에는 한 60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. 저희 인포뱅크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형 SMS 서비스로 처음 이제 상장을 해서, 저희도 이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, 특히 그 중에서 ICT 기업,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딥테크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AI나 빅데이터 이런 좀 딥한 테크를 가지고 있는 그 ICT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오늘 그 생성 AI나 저희 AI 관련돼서 투자자 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AI 스타트업을 바라보고 투자하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뭐 저희 AI 기술이랑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, 그리고 네, 국내외 스타트업의 현황,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, 저희 이제 최근에 그 생성 AI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스타트업과 저희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또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AI가 저희 2012년도 정도에 네, 저희가 좀 분기점을 좀 맞이했죠. 그 이전까지는 AI에 관한 연구는 많았습니다만, 이 그 연구가 연구실에 머물렀고 사회에 아직 나오기 좀 전이었죠. 2012년도에 저 이제 좀 기술적으로도 네, 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 네, 이런 그 AI 연구 분야가 사회를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변화가 현재까지 지금 일어나서 좀 경제적으로 또 네, 많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. 실제 그 국가 성장에도 크게 이제 기여하고, 이 AI를 집중하는 많은 국가들이 좀 생겨났고요. 저희 한국의 AI 시장 전망도 네, 2015년까지 네, 약 2천억, 2조 원 정도의 그런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저희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그런 그 국가들이 지금 변화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.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은 분야 중에서 이제 이런 산업의 변화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1년에 한 2천여 개 정도의 이제 스타트업을 초기에 검토를 하고요. 그 중에서 이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, 그 중에서 과거보다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 각 그 적용 분야에 AI를 도입해서 좀 더 그 해당 회사의 경쟁력을 높인다거나,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거는 네, 굉장히 좀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산업들에도 이 부분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보면, 저희 뭐 2012년도에 네, CNN이 나오고, CNN 이후에 또 여러 스타트업 알고리즘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. 근데 이 회사들은 아직 연구 쪽이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제 수익을 얻기에는 네, 쉽지 않았는데, 저희가 또 한국에는 2016년도 저희가 알파고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 해당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투자자도 새로운 그 AI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. 그리고 2016년 이후에 2017년, 18년 이때는 어떤 정말 연구를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, 뭐 예를 들어 비전 AI에 관련해서 이제 뭐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뭐 해당 회사들에 공급한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았고요. 그 이후에 2018년도, 19년도에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분야에 적용할까를 많이 고민들을 하셨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기술을 개발해서 뭐 아직 그 수익은 내지 않지만 어디 적용시켜 본다거나, 또 뭐 새로운 뭐 가상 인간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 정도였는데요. 근데 저희가 2019년, 20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, 고객들한테 적용을 하고 막 POC 정도 하셨고, 그리고 또 작년에는 실제 이제 수익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투자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그 AI의 그 스타트업의 흐름, 그리고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,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기술적인 큰 그런 변곡점은 없었기 때문에, 저희는 과거의 그런 알고리즘, 과거에는 정말 그
AI 관련 개발자들이 많아야지 하나의 그런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뭐 관련된 기술 적용하기 굉장히 좀 쉬워졌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기업들이 적용하고 이제 그 해당 비즈니스에 좀 적용하는. 근데 작년에 이제 생성형 AI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이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는 또 저희 투자들도 이거는 또 새로운 또 기술의 변곡점이고 이거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해서 저도 많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저희 전 세계 AI 스타트업 일단은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설립한 개수예요. 이렇게 2012년 이후에 쭉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조금 더 점차 좀 줄어드는 좀 현황이죠. 그런데 기업 그 설립 수는 줄어가는데 저희 투자하는 투자 건수는 점점 건수와 금액은 점점 늘어갔습니다. 보시면 2020년과 또 2021년도에 또 투자 금액이 확 늘어나죠. 이건 또 저희 생성형 AI 분야에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쪽은 또 굉장히 또 큰 자금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좀 늘었다고 보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제 이 AI 기업들의 그런 엑싯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설립되고 M&A가 되거나 혹은 IPO가 되거나 이걸 저희가 엑싯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AI 기업들은 한 84대 한 16 정도의 비율로 M&A 비율이 좀 높고요. 그만큼 이제 M&A 과거에 생겨났던 AI 그 기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제품이 완성되면 대기업들이나 혹은 다른 더 큰 스타트업들에서 빠르게 인수를 통해서 그 기업들의 기술 인력을 또 소화하고 그 제품을 또 내재화하고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보면 회수까지의 그 M&A까지는 그 AI 기업들은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IPO 기업들은 한 7년. 이게 일반적인 VC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은 보통 M&A까지 8.9년, 그다음 IPO까지는 8.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설립되고 IPO 할 때까지는 한 12년 정도 평균, 12년에서 13년 정도라고 보는데 AI 기업들은 이런 엑시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르죠. 그래서 이 부분 AI 분야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그리고 크게 성장한 기업들도 많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보시면 왼쪽에는 그 투자 단계별 변화 추이고요. 여전히 그 시드 단계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좀 많습니다. 근데 오른쪽에 이제 투자 그 금액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초기 기업에 많았지만 최근에 이런 후기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커진 거를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설립하고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 많이 좀 키우는 그런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충분히 성장하고 이런 기업에 큰 금액도 투자하는 그런 좀 양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세계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 뭐 한 10개 정도 좀 상위 스타트업들을 좀 뽑아봤는데요. 이 부분에서 좀 보실 거는 이제 분야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 전통 산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 AI 플랫폼들과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회사들이 좀 많고요. 그만큼 자율주행 회사들이 AI를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산업별로 이제 투자 위치 좀 비율로 보면 AI 플랫폼이 많아요. 한 24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에 적용이 많이 되고 그리고 보안, 그리고 헬스케어, 금융, 소매, 그리고 유통 이런 분야들이 많습니다. 이 AI 그 스타트업들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거의 중국이랑 미국 기업이고요. 그다음에 근데 이 두 국가에서 좀 다른 좀 기업 양상을 좀 보이긴 하는데 중국 스타트업은 미디어 콘텐츠나 보안 쪽에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거는 뭐 바이트댄스라는 또 굉장히 또 AI 알고리즘 활용해서 이쪽에 활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활용하는 기업이 있어서 그렇고요. 미국은 그런 로봇 자동화나 그리고 운송 교통 부분에 좀 많이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산업 가치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미디어 콘텐츠가 가장 지금 현재는 크고요. 그리고 보안, 로봇, 그리고 교통, 그리고 농업 순으로 이런 산업 가치가 좀 순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 그런 그 스타트업
AI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 그리고 뭐 설립 횟수 이런 거 좀 수치화해 놓은 자료인데 G2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크죠. 그리고 뭐 영국, 캐나다, 그리고 인도, 이스라엘 뭐 이렇게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규모도 이 기업들이 많이 또 설립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이제 다른 그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투자 건수도 좀 작고요. 그리고 기업 수도 많이 좀 작은 반면 투자 규모도 사실 이제 전체적인 VC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그 뭐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는 한 뭐 공 하나가 더 붙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, 역시나 AI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와 그 좀 시도는 굉장히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이런 AI 기술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현장에 좀 느끼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은 현황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지역 이게 지금 첫 장표가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 경기에 많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 채용 개발자에 대한 확보 이런 면인데요. 역시나 서울 경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도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 이제 각 분야별로 좀 나온 장표인데요.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의료 분야의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. 의료 분야에 뭐 뷰노나 루닛이나 이렇게 의료기업 AI 그 스타트업들이 또 상장한 사례들도 있고요.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도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AI 기업 중에 뭐 딥페이크 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보시면 뭐 작년에 루시나 뭐 이렇게 여러 또 가상 인간들, 그다음에 가상 인플루언서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딥페이크 기업들이 이 가상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어디서 돈을 벌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투자한 퍼스나인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가상 인간을 만드는데 어디에 쓰지라고 하다가 결국 그 가상 아이돌로 수익 모델을 잡고 현재 좀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칸다 같은 또 기업들 이렇게 교육에 적용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광고 마케팅 그리고 저희는 좀 자율주행 쪽은 아직도 여러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금융에도 좀 도입하고자 하는 또 회사들이 많고요. 그리고 또 뭐 분야 자체라고 또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또 AI 통해서 챗봇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많습니다. 그 외에 뭐 생활, 제조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. 저희 투자 위치 뭐 횟수로 보면 이제 교육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그 교육 컨텐츠들을 확보해서 이를 분석해서 그리고 일반 그 B2C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의료는 역시나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영상 뭐 비전 AI를 통해서 의료 비전 AI를 통해서 영상을 분석하거나 이런 CT나 뭐 이런 사진을 분석해서 조금 더 그런 이런 치료에 대한 혹은 이런 그 분석에 대한 그런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한 기업들도 많고요. 또 금융 쪽에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증권 데이터, 주식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그 고객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. 왜 아까 말씀드린 뭐 엔터나 광고 마케팅. 근데 현재 지금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그 스타트업의 투자 구문을 시드, 그다음에 프리시리즈 A, B, C 뭐 이렇게 나뉘는데요. 이런 시드 단계 그리고 프리시리즈 A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A 시리즈 A까지의 단계가 좀 많습니다. 그만큼 설립은 많이 되고 현장에서 많이 좀 설립은 됐지만 성장 단계는 아직은 좀 초기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좀 많고요. 그리고 다른 그런 전체 스타트업 대비해서도 49%가 전체 스타트업 이제 이 시드 단계, 프리시리즈 A 단계까지라고 보는데 인공지능 기업들이 조금 더
초기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현상을 좀 보실 수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유형을 보면 뭐 B2B, B2C, B2G 뭐 이렇게 나뉘는데요. B2B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. 그 실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팔아야 될까? 아직 이제 B2C보다는 B2B를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고요. B2B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대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쪽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저희가 또 저희 같은 제품들 뭐 저희가 사스 관련된 B2B 하는 회사들도 아직 대기업으로 바로 간다기보다 같은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좀 도입이 좀 빠르고 유연한 그런 쪽에 타겟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 일단 뭐 코리아 AI 스타트업 탑 100개 뭐 이렇게 좀 뽑은 매년 지금 뽑고 있고 한데요. 보시면 이제 뭐 교육 분야 그리고 교통 운송 분야 그리고 금융 뭐 헬스케어 뭐 이런 회사들이 많죠. 보시면 이제 이런 분야에도 지금 AI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구나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그 스타트업 그 기관에서 이런 AI 스타트업 대표님들 대상으로 설문을 좀 했어요.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어렵고 어떤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냐라고 설문을 했는데 보시면 인프라 그리고 시장 잠재력 그다음 정책 환경 이렇게 나뉘는데요. 인프라에서는 개발 인력 그다음 데이터 그리고 시장 쪽에서는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과제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 우리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고요.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이제 AI 스타트업들을 이제 투자 검토를 할 때도 이런 좀 뷰로 많이 봅니다. 뭐 제가 어떻게 이제 좀 스타트업들을 좀 검토를 하는지는 뒤쪽에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작년 이전에는 이제 AI 기업만 받고 기술은 이제 사실 좀 대동소이 좀 했어요.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조금 더 활용을 좀 잘하는 기업들. 여기는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도입해서 그 해당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서 빠르게 좀 할 수 있겠구나. 근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또 시장 양상이 좀 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다고 좀 전망하고 있고요. 저희 오픈 AI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그 직접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게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 스타트업의 투자도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. 이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좌측에는 이제 투자한 그런 그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고, 그러면 이제 그 생성형 AI가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어떤 제품에 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또 생성형 AI 기반으로 또 새로운 UI UX를 가진 이런 서비스들, 요런 데 투자를 좀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오픈 AI와의 같은 기초 인프라 기업들이 이제 시중에 필요한 그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또 대기업이 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기존 강자들의 유용한 그런 수단으로서 또 생성형 AI를 또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, 이제 이런 기업들 집중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을 또 나눈 또 자료인데요. 사실은 뭐 기존 AI 기업들이기도 합니다. 기존 그 AI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긴 한데, 근데 이들 기업들을 이제 저는 이제 익히 아는 회사들인데 갑자기 생성형 AI 기업이 된 건 아니고요. 근데 이 기업들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있긴 한데, 아는 기업들 보면 빠르게 이 기존의 AI 본인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생성형 AI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좀 얘기하고 그거에 관해서 좀 마케팅도 하고
본인 제품을 그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좀 회사들 같아요. 보시면 이제 챗봇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텍스트, 비디오, 이미지, 오디오 뭐 이렇게 이런 분야들로 좀 나뉘는데 요즘은 이제 텍스트가 아직까지는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고요. 예를 들어 T2S 뭐 T2S면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또 스피치 텍스트를 또 비디오로 만들겠다는 회사들 그다음에 또 이런 오디오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를 오디오로 바꿔서 또 다른 또 비즈니스 기회를 갖는 그러니까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있습니다. 지금 당장에 이제 뭐 이 생성형 AI들을 좀 적용 가능한 좀 분야들에 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보시면 이제 뭐 텍스트 요즘 또 코드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분야들 많이 좀 생겨나고 있고 이미지, 스피치, 비디오 그리고 3D 여러 분야에 좀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좀 보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. 저는 이제 기본 이 펀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서비스를 그 기술을 개발하고 알고리즘 개발하고 이 부분들을 또 다른 회사들의 API를 공급하거나 제품을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이런 회사들에 일단은 관심은 가지긴 한데 이 비율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항상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그 기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. 또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또 AI 관련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. 사실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이 파괴력은 또 굉장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AI 서비스인데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또 그 본인들 서비스에 활용해서 좀 본인들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기존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AI를 접목해서 조금 더 사업화를 더 진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또 제가 계속 이런 회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이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회사들도 아직은 뭐 금방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여러 회사들이 우리 생성형 AI 한다라고 반짝했다가 빠르게 이제 실패하고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. 앞으로는 또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그 AI 스타트업 볼 때 이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. 다른 그런 스타트업들 보는 관점이랑 조금 좀 다릅니다. 저는 AI 기업들을 좀 기술적인 관점 베이스가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있고요. 당연히 그 기술을 가진 그런 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다른 회사들은 그런 기술력은 어떤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한데 이제 AI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해당 그 기술에 대한 그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적용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그리고 PMF라고 하는 이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 과연 이 그 AI 그 기술을 가지고 낸 그 해당 제품이 우리 마켓의 시장 핏에 맞는지 시장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. 우리는 고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시장이 필요 없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좀 검증을 하고요.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봅니다. 실제 준비가 안 됐는데 데이터 준비도 안 됐고 그 학습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한데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에 저희는 이런 거 할 거예요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 근데 저희 그 AI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가 그림이 제가 좀 편집을 좀 잘못했는데요. 보시면 그 맨 왼쪽에 있는 숫자가 2022년에 그런 매출, 그다음에 영업이익,
그리고 2021년에 매출, 영업이익 이렇게 됩니다. 매출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AI 기업들이.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곳들도 많고요. 그다음에 적용 가능한 분야도 많아졌습니다. 그런데 저희 기술 기업들이 의료기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한 또 비용도 굉장히 좀 비싸고요.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내려면 또 비용이 필요하고 데이터 비용도 그렇고 이제 또 이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미래가치 AI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매출과 이익을 가지고 올 거라는 그런 기대에 상장도 빨리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AI 기업들도 이런 비용 관리나 이런 좀 재무적 그런 관점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성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